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진짜 더워. 아, 수박 먹고 싶다. 이거 뭐예요? 뭘 것 같으세요? 그거 아니죠? 아, 또 불안한데요. 이 더운데. 다가오네요. 난 이 테이블이 너무 싫어. 아, 언제까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이 한번 하죠, 이거. 우리 다음번엔 같이 제작진분이랑 한번. 네. 양준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제가요? 근데 저희만 먹나요? 제작진분들도 다 받으신 거죠? 예. 아, 커피가 4잔인 거 보니까는 오늘 또 다른 또 게스트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뵐게요. 네, 또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법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법률 중에 하나거든요. 변호사님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 피땀 눈물, 내 피땀 눈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셔도 되나요? 피땀 눈물이면 드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변호사님이 그때 체험하셔가지고 알바비 받으셔서 그 돈으로 사신 거예요. 잘 마시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13화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잘하신다. 제 피와 땀과 눈물. 진짜 안 들어가 있죠? 네. 오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죠. 네. 들어가서 저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들어가실까요? 네. Sun rays come down as seen when they hit. 오늘 서희진 변호사님 또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라이브 주제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예요. 남과 여입니다. 많은 그 입법 제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또 보네요. 뭐 이런 남과여 어렵네요. 어려우신가요? 네, 어떤 분이 바로 또 채팅을 주셨네요. 간통죄 부활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래도 요즘 그 부부의 땡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이 간통에 대한 이제 불륜에 대한 이런 많은 공분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간통죄를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청원에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간통죄의 어떤 목적은 어떤 그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떤 신의를 깨고 또 뭐 성관계라든지 간통행위를 하는 거 그 자체를 처벌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의 선량한 성적 풍속을 위반한다. 그래서 처벌을 했던 범죄였죠. 왜 폐지가 됐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면서 더 강력해졌다는 거죠. 형벌로 다스릴 정도의 사실 실익은 없고 그렇게 한다면 너무 이거는 지나친 것이다. 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이래서 이제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합법화된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불법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사적으로 부정행위라든지 어떤 간통행위를 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뭐 조혜연 바둑기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조혜연 바둑기사님은 그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신 네,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조혜연 바둑 기사님이 스토커한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셔서 공판이 시작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제가 스토킹으로 힘들었잖아요. 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처벌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기사에도 났고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기사님 만나 뵈러 가도 될까요?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선뜻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가서 좀 뭐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얘기를 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Can you help me out? Can you lend me a hand? It's safe to say that I'm stuck again. Trapped between this life and the light. I just can't figure out how to make it right. 1,000 times before, I've wondered if there's something more. Something more. I feel it's gonna rain like this for days. So let it rain down and wash everything away. I hope that tomorrow the sun will shine. With 지금도 제가 멀쩡한 건 아니고요. 사실 공황장애를 좀 겪었고요.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심리치료도 수차례 받았어요. 제가 이제 프로 기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4월 10일 대주배 결승 이후로는 4판을 뒀는데 판도 못 짜고 다 완패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진 상태예요. 사실 좀 침착해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워낙 그 스토커가 좀 위협적으로 나왔거든요. 이 아카데미 들어와서 일단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주치 상태니까 금방이라도 사실 사고는 한순간에 일어나잖아요. 욱하면 사고가 나는 법이라서 큰 사고는 일단 막았지만은 앞으로가 계속 불안하죠, 사실은. 보통이 하니까 밖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할 말만 하고 가려고 왔어요. 낙서 안 했어. 다 지웠잖아요. 낙서 이제 안 해요. 이 사람이 저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와서 저를 스토킹합니다. 아니, 제발 신변 확인 좀 부탁드려요. 신변. 여기가 그 스토커가 최초의 낙서를 작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남겨온 건물 내벽입니다. 낙서가 심해졌고요. 여기도 이제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써 있어요. 이게 한꺼번에 쓴 게 아니고요. 그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났고. 네, 여기가 이제 그 건물의 외벽입니다. 여기를 통해야만이 바로 아카데미를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초창기부터 낙서를 했는데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제가 좀 닫아놨는데요. 이 보시면 수차례 낙서를 하고 지우고 하는 흔적들이 이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본인의 이름을 남겨놔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죠. 경찰에서도 이제 지속적인 협박의 증거로 이 낙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 낙서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제 한두 줄씩 늘어났다는 걸 감안을 해보시면은 이걸 하루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때 찾아온 거잖아요.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초창기에 이제 경찰이 신고를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도 처벌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글이 한 줄씩 늘어나는 걸 보면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이라는 게 이제 한 5시간 정도? 네, 툭 하면 와서 지치지도 않나 봐요. 그러니까 한 4-5시간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떠든 것도 없고 담배 한 대 피고 가려고 하는지 아주 잘못된 게 없잖아. 나 초등생들이 나한테 막대면 안 되지. 나 나이가 많아요. 바로 이제 구속시킬 수는 없어요. 법원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야지만이 구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차가 계속 지나다니는데 조처를 안 해줬습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CCTV는 드디어 이제 경찰서에서 달아준 이제 4월 24일 이후에 달아준 겁니다. 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검사님께 여쭤봤는데요. 검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제 뭔가 법원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스토킹 피해를 받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접근 금지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보호조치는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인근의 경찰한테 신변 보호를 요청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스토커가 뭔 짓을 저지르기 전에 이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아직 안 했고 신변보호 요청은 해서 현재 24시간 지금 받고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좀 스토킹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전에도 스토커한테 쫓겨서 이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스토킹이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가 좀 경찰서 별관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경찰서가 이렇게 가까운 곳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경찰서 안에 입주하지 않고서는 이보다 안전한 곳은 없거든요. 저만 해도 아 이게 스토킹 방지 법안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 스토커도 저렇게 당당하구나. 스토킹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아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좀 감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겠죠. 접근 금지나 그런 것도 어차피 공통된 내용들이니까. 네. 고소를 해도 딱히 그 업무 방해 이상의 어떤 그 중범죄 처리는 안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이해하셔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상황을 참작해 주셔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떤 처벌 법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괴롭히던 스토커를 고소했다가 결국 살해당한 사건이 스토커처럼 발생했습니다. 쫓아다니던 남성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의 심각성을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한 스토킹 행위였는데 사건에서 스토킹은 살인의 전조로 등장합니다.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십시오. 살인을 멈춰라! 스토킹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굳이 모르는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전 남편이라든지 전 애인이라든지에 대해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피해가 계속 일어나니까 3년 사이에 300여 명의 여성분들이 주민번호를 바꾸고 했는데도 또 주소지를 찾아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놔두게 될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따라다닌 남성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마치 뭐 갈무리인데 그 사람이 안 가고 이제 방해를 하니까 뭐 소리 지르고 욕하고 뭐 사고 나기 전엔 좀 매일 오다시피 했지. 드세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일이 벌어져서 도저히 거기서 사실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데 일단 전세를 구해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해가지고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인근 상가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게 자주 오시는 단골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어머니랑 터놓고 얘기하는 지인분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걱정할 거를 또 많이 생각하셨고 그래서 언급을 안 하셨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많더라고요. 자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좋다, 뭐 사랑스럽다, 뭐 이런 얘기부터 몸을 당했다는 얘기부터 통화 내용만 보더라도 하루에 17번씩 전화 날도 있고요.
자정부터 해서 새벽 5시까지 계속 전화하다가 또 오후에도 계속 전화하고 그게 스토킹이 아니고서는 상식적으로 이게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가해자가 스토킹을 한다는 사실이라던가 누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피해자 쪽 형도 누군지 알고요. 엄마도 누군지 압니다. 그 두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 그만두게 해달라라고 얘기도 하셨대요. 그 가족들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경찰 진술상에서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전 남자친구고요. 처음에 헤어졌을 때는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았으니 몇 번 더 만나보자 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해지고 제가 더 이상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집 앞으로 나타나고 앞에서 기다리고 제 동선이 확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 건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밖에서는 사실 불 켜지고 꺼지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면 이 정도면 파악이 가능하니까 그걸로 제 동선을 파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거기서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저를 때린 것도 아닌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이 사람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일 때문에 스토킹 당하는 것 같아서 이게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그분이 뭐 협박을 한다거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CTV를 모아놓는다거나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범죄가 해당이 돼야 이제 사실 증거라는 것도 모으는 거잖아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성들은 파트너에 의해서 살해가 많이 돼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것보다 현저히 파트너에 의한 살인이 많고 그 파트너에 의한 살인의 한 30%에서 40% 정도는 분명하게 이제 죽이기 전에 스토킹하는 기간이 있다. 스토킹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이제 미행을 하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를 하고 이런 종류의 이제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뭐 여러 데이터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외국의 경우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예고된 살인 30% 정도 내지는 많게는 한 50% 정도는 만약에 스토킹을 조기에 개입했다면 여전히 그런 여성 피해자들은 지금 생존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20대 국회에서도 이 스토킹 방지법을 법안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임기 만료로 그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스토킹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심각성이 더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번에 다시 법안을 내게 됐습니다. 입법권자들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범죄가 굉장히 아직도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범죄 심각성을 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겠나. 흔히 저희가 연예인들 사생팬이라던가 도를 좀 넘어선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꼭 최근에 불거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은 일이고 기존에 뭐 경시하다가 큰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는 거기에 같이 포함돼서 묻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스토킹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식, 야 스토킹 뭐 남자가 좋아해서 하는 거고 여자가 튕기는 거야, 여자는 좋은데 싫어하는 척하는 거야 라는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근데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고백하고 이런 수준을 그 보통 여성들이 이거 스토킹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애초에 그렇게 시작을 많이 해요. 스토킹이라는 것 자체가. 관심이 없거나 호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스토킹의 대상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가 경미하게 우리가 인식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가 대표적인 거죠. 10번 찍어 라는 거는 근데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거든요. 상대방은 정말로 그 구애 행위가 공포일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입법의 공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그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성립하잖아요. 근데 부부관계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몇 번 봤던 사람이 그렇게 내 의사에 반해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 지금 형법상의 체계상에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중범죄 쪽으로 보려고 하면 합리적 공포심을 야기했느냐 이거를 또 따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한꺼번에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유발할 만한지,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이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격리를 시키는 방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정도까지는 최소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면 아니면 성폭행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와서 이렇게 처벌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성적 수치심이랑 비슷하게 그 합리적인 이제 보통 평균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뭐 굉장히 위협이 되고 심리적인 압박이 되고 이럴 거라는 그런 기준이 확립되기 위해서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것 같고.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 90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최초의 이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시작했던 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50개 주에 다 처벌하는 근거 법률이 있고요. 그리고 처벌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2010년부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스토킹 행위를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아 싫어 이거보다는 명시적으로 예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고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열띤 토론으로 정말 좋은 법안이 나온 것 같아요. 저희 잘 정리해서 국회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So I might have made a few mistakes, but that was back when you would smile. And we would go everywhere, but we ain't been there for a while. And this I know, there's a place that we can go. A place where I could finally let you know. 'Cause I'm the one that loves you lately.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입법 특공대 감사합니다.